진귀한 놀이, 가무, 요색 등 생산에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 조정의 돌봄 은총으로 편히 지내셨다. 평소 풍지를 앓으셨다. 성화 13년 1477년 4월에 풍질이 악화되고 5월에 신미자택에서 돌아가셨다. 성종은 3일간 조정 일정을 거두고 부의를 내리셨다. 8월 2일 양주 남촌 수철동에 장례 모셨다. 성화 13년 성종 8년 정유 7월 일지. 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빙어각 이씨와 생활경제 백과사전 규합 청서 내용입니다. 빙어각 이씨는 세종왕자 영해군의 12대 손녀입니다. 1759년인 영조 35년 서울에서 태어나 66세이던 1824년 순조 24년에 숨졌습니다. 남편인 서유분이 2년 먼저 숨지자 절명시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사절하고 남편의 뒤를 따랐죠. 빙어각 이씨는 한국실학학회에서 선정한 한국실학자 33인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순수 한글로 된 최초 백과사전격인 규합총서를 저술을 하였죠. 규합총서는 현재 번역서가 다수 출간되어 있습니다. 한국실학학회는 2015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실학학회 제13회 국제학술회의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실학사상가 99인을 발간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정교과서에 빙어각 이씨가 역사 속 여성으로 유일하게 등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019학년도 1학기 국정교과서 사회책 14쪽과 15쪽에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알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학문이 사회생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다. 실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문물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사회가 발전하도록 노력했다. 농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바꾸고 과학적인 농사기술을 알려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용하고자 주장했다.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자연 등을 연구했다. 빙어각 이씨는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을 엮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합총서를 썼죠. 이 책은 조리법, 농사법, 태교와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지식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또한 빙어각 이씨가 직접 실행해본 결과를 밝혀 사람들이 읽어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아시아 실학사상가 99인에는 111쪽에서 114쪽까지 2015년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수균 교수가 빙어각 이씨가 저술한 규합총서에 대하여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산 50년. 빙어각 이씨는 일상과 사색의 기록인 규합총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규합이란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키고 총서란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는 많은 분량의 책을 뜻한다. 경험과 실험을 통한 책이 완성되자 남편 서유분은 서문에서 일용의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욱이 풀, 나무, 새, 짐승의 성미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다라고 책의 요점을 소개했다. 즉,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이 갖춰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를 종합한 것이죠. 그것은 생활 속에서 수집하고 기존의 문헌에서 찾아내 종류별로 체계화하였고, 여기에 다시 독자적인 설명과 해석을 덧붙여 일용 평상의 쓰임이 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빙어각 이씨의 규합 청서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권의 편명은 주사이, 봉임측, 산가락, 청랑결, 술술약입니다. 주사위는 장, 술, 떡, 반찬 등의 음식 조리에 대한 지식을 종합한 것입니다. 조리 방법에 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실험과 실증을 통해 그 원리를 추출해내고 해설을 함으로써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봉임 측은 옷 만드는 법, 물들이는 법,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 그릇 때우는 법, 불 간수하는 법 등의 모든 잡방을 정리한 것이죠. 이 역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서 독자적인 해설을 곁들인 것입니다. 산가락은 밭을 갈고 가꾸는 법에서부터 말, 소, 닭 등의 가축 기르는 법, 그리고 농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죠. 청랑결은 태교 및 출산에 대한 지식과 육아의 요령과 응급처치, 그리고 약물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술약은 복권은 물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법과 부적 쓰는 법, 주술로 마귀를 쫓는 일체의 속방을 담고 있습니다. 귀합청소 5권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일과 그 지식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인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의 대두는 관습적이고 실천적으로 행해지는 집안 관리를 가정학이라는 지식과 학문의 범주에서 사유, 즉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의 일과 경험을 지식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빙어각 이씨의 작업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즉 도덕 및 윤리 중심의 주자학자, 학풍 및 실사고시적 관심으로 전환되면서 집안의 물질적인 조건과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여기서 빙어각 이씨의 실학을 가능케 한 가족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종왕자 영해군의 12대 손이죠. 아버지는 문헌공 이창수입니다. 이창수는 영조 16년 알성문과 갑과 창원급제 후에 6조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홍문과 제학에 올랐죠. 오빠 이병정은 2조 판서와 한성 판윤을 역임했고, 조카 이정옥은 시, 서, 화 3절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의송무인 사주당 이씨는 태교 신기를 저술했고, 의사촌 유희는 업문지의 저자입니다. 남편 서유부는 좌소산인 문집을 지었고, 시 할아버지인 서명흥은 고산신서를 썼습니다. 시아버지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저술했죠. 시동생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의 저자입니다. 친가 및 외가 그리고 시가의 지적 자원은 그녀를 실학자로 이끈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치삼과 치가의 학이 적극적으로 논의고, 위생과 음식 등 양생의 지식들을 중요하게 다루었죠. 그런 점에서 빙어각의 사상과 학문은 실학의 보편적 맥락 안에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문학자
정양환 교수는 444쪽에 달하는 규합총서 번역서를 낸 적이 있죠. 그는 규합총서는 현재의 소위 가정백과사전에 해당되는 빼어난 작품으로 당대의 생활 변화가 그대로 투영된 파노라마도 일컬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죠. 국어학자 이승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정백과 전서의 체계를 갖춘 걸작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실학의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화하는 데는 여성의 관심과 경험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였습니다. 예컨대 빙어각 이씨는 여성의 눈과 관심으로 폐물이나 외물을 가꾸는 재료를 자연 속에서 찾아내고 실험과 실증을 통해 하나의 지식으로 체계화를 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또 규합총서의 항목과 주제들은 시동생,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 겹치기도 하는데 관점이나 서술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염색에 대한 항목에서 쪽빛을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처리한 서유구와는 달리 빙어각 이씨는 5배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하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죠. 즉 동일 항목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설명과는 달리 빙어각의 지식에는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빙어각 이씨를 여성 실학자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일상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여성의 집안 살림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낸 빙어각의 작업은 지성사 및 생활사의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나아가 빙어각의 실학적 성과는 우리 여성의 지적, 역사적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언론과 학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죠. 조선일보에는 규합총서는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실제 음식으로 재현되고 널리 익히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가정실학의 웅편거장, 조선어 연구에도 공헌이 막대하다고 크게 보도했었죠. 특히 규수문학의 최고봉, 빙어각 전서라고 특필했었습니다. KBS는 한국인의 유선 프로그램에서 규합총서 저자 빙어각 이씨를 대표적인 역사적 여성인물로 여러 해 동안 방영하였습니다.